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과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이슈들을 법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만 5세 무상교육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예. 그래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제도 시행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몇 달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만 5세 어린이의 교육이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국의 만 5세 어린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서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만 5세 무상교육은 1997년에 영유아교육법에서 어떤 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 이것을 이제 법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년 동안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 쭉 되어 왔었는데요. 2009년에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면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좀 한 명이라도 더 낳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방안을 내세우면서 만 5세 무상교육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이 교육과학부 장관에 따르면 만 5세 아동에 대한 교육 정부 지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미 무상 의무 교육이 실시가 됐고, 다만 이제 초등학교를 1년 먼저 이렇게 보내기로 했을 때, 6살부터 보내기로 했을 때는 사실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학교 교원의 수급 문제, 또 교육과정 개편 문제, 또 학교 시설의 재배치 문제, 또 재정 확충 문제, 이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만 기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여기에 만 5세 공통과정을 운영하면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또 조기 취약의 실질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정부 방안입니다. 네. 자녀의 이제 취약 연령이 1년 앞당겨지면 이제 육아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1년 좀 아이가 이제 사회 1년 빨리 진출하면 국가 경쟁력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네, 이 만 5세 무상 교육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7년도에 이제 법에 이렇게 이제 영유아 교육법에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이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 유아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유아기라는 이제 이 시기가 인지 능력, 또 정서 능력, 사회 영역 등 사람으로서 기초적 능력이 아주 집중적으로 형성될 때입니다. 또 사람의 IQ, 지능 지수가 80% 정도가 사실은 유아 단계에서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영유아기의 인지, 정서, 사회 영역과 같은 기초 능력이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IQ, 이 지능 지수도 한 80% 정도가 유아기에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 아동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또 유아교육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도 정부의 이번 결정을 앞당긴 어떤 근본 원인이 됐는데, 북미라든지 또 EU 국가들에 따르면 의무 무상교육 강화를 통해서 취학 직전 1년간의 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사실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유아교육을 강화해야 할 현실적인 어떤 시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 예산으로 이런 교육비 또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취학 직전 1년간의 교육 과정을 공통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이 똑같은 교육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유치원비의 60% 정도를 이제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하는데, 내년에는 60%에서 이제 차츰 올라가서 2017년 정도가 되면 아마 100% 다 전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원 대상도 현재는 지금 소득 하위 70% 이하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 계층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을 살펴보면 급식비 등을 포함해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36만 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략 이제 31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내년 2012년에는 그 3분의 2 수준인 20만 원 정도를, 또 2016년에는 월 30만 원 수준의 이제 금액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지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서 지원이 되고, 교육 내용은 만 5세 공통과정을 운영한다라는 것인데요. 5세 공통과정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관리 분야, 또 창의성 분야, 대인관계 분야, 또 문제 해결 능력 분야, 의사소통, 시민의식, 또 문화이해, 이런 7개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친다라는 부분이고,
그 공통과정을 담당할 교사는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의무교육이 좀 늘어난다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또 유치원에 이렇게 자녀들을 안 보내고 싶은 그런 학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법적 의미에서 의무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부모가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무교육인데 만 5세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무상,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대주는 교육이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보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무슨 특별한 불이익이 가지는 않고요. 다만 그 5세 어린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기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굳이 보내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현재도 5세 어린이 가운데 10% 정도, 전국적으로 4만 명 정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부모들의 소신이라든지 어떤 신념에 따라서 안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모들이 내년에 역시 안 보낸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영유아 교육을 제때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연구 결과에 따르면 0세에서 8세 사이에 개인 지능의 80% 정도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떠한 교육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것이 아이의 어떤 미래의 인성, 능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는 조기 취약 방안에 대한 이런 절충안으로 이렇게 봐야지 뭐 100% 의무 교육이나 뭐 100% 무상 교육으로 이렇게 좀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상 정한 어떤 의무 교육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대신 이제 교육비도 이제 내년 실시인데 내년에 60% 지원이니까 뭐 100% 무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60% 시작해서 2017년 정도 되면 100% 무상으로 갈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무상교육으로 사실상 보면 되고, 그 이제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명 영어 유치원에 이제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을 어떻게 하느냐. 보내셔도 됩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셔도 되고, 이제 이래서 정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의무 교육을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학비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표준 교육비의 60% 정도가 일단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100% 무상 교육은 아니고 추가 비용은 학부모 이제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당장에 내년은 아마 1조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가고 2016년에는 1조 한 4천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도 도입에 대한 이제 정부 발표 이후 이제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이제 각계의 반응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대체로 이제 기대와 우려가 이제 뒤섞여 있는데요. 지원 금액을 연차적으로 향상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통 교육 과정이 이제 도입되는 데는 유치원이 과연 이제 준비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이 있고요. 학부모들 역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일부 좋은 시설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자들이 아주 쏠려서 이게 모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학부모 표현을 그대로 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운영 주체, 또 학비, 시설, 교사, 이 프로그램 질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고 천차만별이다. 그럼 학비 지원이 늘어나면 비싼 돈 때문에 포기했던 아주 질 높고 조금 수준 높은 유치원에 대해서 입학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 5세 의무 교육을 두고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양한데요. 먼저 좀 찬성하는 쪽은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까? 5세 의무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5세 의무교육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5세 미만의 아이들까지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루하루 보고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찬성하는 측의 이제 주된 이유입니다. 네, 뭐 그런데 이제 만 5세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또 공부에 너무 내몰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을 텐데요. 그 이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이게 충분한 준비 없이 어떤 학습 연령만 좀 낮추는 것이 아니냐. 또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비 지출이 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교육비 지출 시기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또 하나가 이 교육에 들어갈 재정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 돈이 유치원으로 가게 되면 정작 그 초, 중 등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에 들어가야 될, 써야 될 돈들이 결국은 제대로 안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통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내년부터 정말 공통교육과정을 유치원이나 보육원들이 제대로 준비할 어떤 역량이 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도 시행에 드는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예. 이런 재정 확보에 대한 방안 어떻습니까? 네. 지금 대체로 내년에 한 1조 300억 정도, 이제 장기적으로 1조 한 5천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셈인데요. 그 유아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반갑지만 국가 재정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면이 많습니다. 교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만 5세 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작 무상 의무 교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될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불만인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데서 이 유아 무상교육을 이제 쓰도록 해 있는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 정도를 일률적으로 지방에 떼어주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교육에 사용하라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지방에 들어올 돈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는 부담을 하지 않고 지방정부에만 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이제 이런 쪽에 선택적으로 무상 교육을 좀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도 있을 텐데요. 그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정부가 이제 빚을 줄이자 이걸 이제 그 중기 재정 운영 목표로 삼고 있는데 당장 이제 내년 예산 편성부터는 총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 5세 의무 유아교육 이제 이 지원을 발표하면서 말이 앞과 뒤가 좀 틀리지 않느냐. 그러면 유아들에게 1조 상당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또 빚을 줄이느냐 이런 논란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말 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대해서 확실하게 100%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도움이 필요 없는 세대에서는 굳이 뭐 상위 한 30-40% 정도는 지원 안 해도 되는 이런 정책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들이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할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과 또 공립 유치원의 확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만 5세 유아교육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만 5세 아동이 다닐 수 있도록 표준 수준 이상의 환경을 가진 보육시설, 또 유치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립 유치원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 또 국공립 유치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의 질도 좀 높아져야 할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데요. 유아 완전 무상 교육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질 높은 교육을 좀 제공해 달라, 또 질 높은 교육 과정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유치원 교사를 양성해 달라 이렇게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부는 점차 5세 미만의 이제 어린이를 정말 영아를 위한 교육의 청사진 역시 만들어서 장기적인 국가 비전으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군 가산점 제도 문제 그리고 만 5세 유아교육 지원 문제에 대해